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추위라는 동사입니다. 이 추위라는 동사는 불다란 뜻이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바람이 불다란 뜻이 있고 입으로 힘껏 불다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 따위를 이렇게 불다란 뜻도 있겠죠. 그 다음에 허풍을 떨다, 그 다음에 못쓰게 되다, 틀어지다, 허사가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뜻들을 가지고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니? 그렇죠. 바로 바람이 불다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펑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어는 뭡니까? 불어오답니다. 그래서 吹来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쪽에서 바로 전치사구 从哪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风从哪边吹来了 러를 써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是什么什么的 형태 바로 이미 발생한 동작을 강조하는 그是什么什么的 형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风从哪边吹来的 한 번 더. 风从哪边吹来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바이샤오더를 문장 끝에 넣어서 뭘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발생한 동작 혹은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이 동작을 강조해주는 바로 그 동작의 지점이 어딘지를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风从哪边吹来的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문이 바람에 열렸어. 역시 바람이 부는 겁니다. 문이 바람에 의해서 열림을 어떻게 됐습니까? 당했겠죠. 바로 뭡니까? 빼이점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그 다음에 열렸어. 吹开了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에 의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被风 읽어보겠습니다. 门被风吹开了 한 번 더. 门被风吹开了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被자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被风 바로 뭡니까? 바람에 의해서 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吹 불어서 열렸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빼이자문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동사 뒤에는 항상 기타 성분이 따라와야 된다. 이 문장에서의 기타 성분은 바로 결과보 카이가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门被风吹开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불어서 껐어. 그렇습니다. 바로 입으로 힘껏 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빠자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렇습니다. 바로 등불을 빠등 그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불어서 불다 吹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껐습니다. 바로 결과보 吹灭了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他把灯吹灭了 한 번 더. 他把灯吹灭了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금 우리는 빼이자문을 봤습니다. 빠자문도 역시 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기타 성분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吹 불었어요. 불어서 등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는 미에 바로 꺼졌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볼까요? 他把灯吹灭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훅훅 하며 풍선을 불고 있어. 역시 입으로 힘껏 부는 겁니다. 그는 풍선을 불고 있다. 바로 吹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吹着 이런 뭡니까? 불고 있는 그 상태를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풍선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气球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훅훅 하며 어떻게 하죠? 후후的 이렇게 표현하시면 가장 무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他呼呼地吹着气球 한 번 더. 他呼呼地吹着气球 좋습니다. 보시면요. 吹着气球 이러면서 바로 주어는 타, 수어는 吹, 목적어는 气球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후후는 바로 뭡니까? 상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후 이러면서 그 후후와 이 추이를 연결해주는 구조주사는 바로 두에더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他呼呼地吹着气球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피리를 전혀 불지를 못해. 그렇죠. 바로 악기 따위를 불다란 뜻입니다. 그는 이 문장 보시면요. 주어는 뭡니까? 그는입니다. 수로는 뭐죠? 불답니다.吹, 타,吹. 그렇죠. 그 다음에 피리는 뭡니까? 그렇죠. 바로 디즈. 이러면 타,吹, 디즈. 이러면 그는 피리를 분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 수 있다는요? 그렇습니다. 바로 조동사 중에서 후이를 쓰면 되는 겁니다. 후이 같은 경우는 배워서 할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타 후이 추이 디즈 이러면 그는 피리를 불 줄 안다. 그럼 불 줄 못한다는 그렇습니다. 바로 부후이 추이 디즈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전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전혀 같은 경우는根本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他根本不会吹笛子. 한 번 더. 他根本不会吹笛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추이 같은 경우는 악기를 불다라는 뜻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국왕의 악대에는 300명의 피를 부는 사람들이 있어. 자, 역시 악기 따위를 불다란 뜻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뭡니까? 그렇죠. 바로 주어는 악대에는입니다. 수어는요, 있다. 목적어는 사람들. 그러니까 위에 또이 요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악대는 악대인데 어떤 악대입니까? 그렇죠. 바로 국왕의 바로 国王的乐队有人 어떤人입니까? 300个人 어떤人이죠? 300个吹笛的人 이해가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国王的乐队有300个吹笛的人 한 번 더. 国王的乐队有300个吹笛的人 좋습니다. 보시면은요. 바로 추위, 이 위 같은 경우도 일종의 피리의 일종입니다. 피리의 일종으로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바로 란위 총슈라는 고사에서 가져온 문장입니다. 란위 총슈 무슨 뜻이죠? 재능은 없는데 이 무리들 속에서 같이 끼어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고사 사자성어입니다. 뭐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시고 바이두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이 란위 총슈를 쳐보시면은 이 내용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风从哪边吹来的? 한 번 더. 风从哪边吹来的?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문이 바람에 열렸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门被风吹开了. 한 번 더. 门被风吹开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불어서 껐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把灯吹灭了. 한 번 더. 他把灯吹灭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훅훅 하며 풍선을 불고 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呼呼地吹着气球. 한 번 더. 他呼呼地吹着气球.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피리를 전혀 불지를 못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根本不会吹笛子. 한 번 더. 他根本不会吹笛子.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국왕의 악대에는 300명의 피리를 부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国王的乐队有300个吹笛的人. 한 번 더. 国王的乐队有300个吹笛的人.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추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추위라는 동사입니다. 이 추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불다, 입으로 힘껏 불다, 악기 따위를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허풍을 떨다, 못쓰게 되다, 틀어지다, 허사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바람을 맞으며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바람이 불다란 뜻입니다. 나는 좋아한다. 我喜欢이죠. 그러면은 바로 뭡니까? 바람을 맞으며 산책하는 것은 바로 이 문장에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바람을 맞으며 그리고 산책을 한다. 吹风散步 이렇게 되겠죠. 바로 연동문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연동문에서 바람을 맞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쓰면 될까요? 동태조사 쯔를 쓰면 됩니다. 연동문에서 동태조사 쯔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첫 번째 동사 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吹着风散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我喜欢吹着风散步 한 번 더. 我喜欢吹着风散步 좋습니다. 보시면은요, 연동문에서는 러, 저, 꾸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바로 두 번째 동사 D나 문장 끝에 옵니다. 꾸의 위치는 그렇죠. 바로 두 번째 동사 뒤에 오죠. 그 다음에 저의 위치는 첫 번째 동사 뒤에 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연동문에서의 동태조사 위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我喜欢吹着风散步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녀는 케이크의 촛불을 껐어. 자, 입으로 힘껏 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녀는 껐다. 어떻게 끄는 겁니까? 불어서 끄는 거죠. 그래서 추이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이미에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케이크의 촛불. 케이크의 어떤 촛불이죠? 케이크 아래에 있는 촛불, 케이크 옆에 있는 촛불, 아니면 케이크 위에 있는 촛불. 그렇죠. 바로 케이크 위에 있는 촛불을 끈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가오 상더 라주 읽어보겠습니다. 他吹灭了蛋糕上的蜡烛 한 번 더. 他吹灭了蛋糕上的蜡烛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추위 같은 경우는 불다란 뜻이 있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취미는 트럼펫을 부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바로 악기 따위를 불다입니다. 아버지의 취미는 뭡니까? 그렇죠. 바로 I, how가 됩니다. 이때 보시면 이 how 같은 경우는 how가 아니고 how 이렇게 사성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바더 I, how, 시 뭡니까? 트럼펫을 부는 겁니다. 트럼펫을 뭐라 그러죠? 그렇죠. 바로 小号라 그럽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爸爸的爱好是吹小号 한 번 더. 爸爸的爱好是吹小号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추위 같은 경우는 불다, 바로 악기 따위를 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 허풍 떨지 마. 자, 바로 이 추위 같은 경우는 허풍을 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추위니우. 추위니우 무슨 뜻입니까? 니우는 소입니다. 그래서 소를 분다. 입으로 분다. 소를 입으로 불어서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바로 뭡니까? 허풍을 떠는 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你别吹牛了 한 번 더. 你别吹牛了 좋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别什么什么 러와 别什么 바로 别吹牛와 别吹牛了 요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러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이 러가 저기 있는 저 러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뭡니까? 완료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바로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너 허풍 떨지 마. 지금 여기서 막 허풍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허풍 떠는 거 하지 마. 바로 거기에 대한 변화를 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러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니别吹牛. 무슨 말입니까? 너 허풍 떨지 마. 허풍 떨지 않았습니다. 근데 떨지 않았는데 허풍 떨 수 있으니까 그 떠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니别吹牛了.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넌 나한테 줬는데 무슨 허풍을 떠니? 자, 바로 허풍을 떨다라는 뜻입니다. 우린 방금 전에 봤습니다. 어떤 단어였었죠? 추인니우, 바로 입으로 소를 불어서 넘어뜨리다. 그래서 이 추인니우란 단어는 허풍을 떨다입니다. 그런데 이 추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바로 허풍을 떨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문장 한번 보실까요? 넌 나한테 줬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니 슈라. 어떻게 슈했습니까? 나한테 줬죠. 그래서 니 또 슈게우아라. 이런 형태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허풍을 떠니? 이 사람이 막 허풍을 떨고 있으니까 야, 너 무슨 허풍을 떨고 있어? 바로 뭡니까? 동사 뒤에다가 셔머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뭡니까? 그 동작에 대해서 책망하고 뭐 나무라고 뭐 요 정도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이셔마 요렇게 하시면 무슨 허풍을 떨어 요런 식으로 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동사 뒤에 셔머를 넣었을 때는 바로 그 동작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你都输给我了还吹什么呀 한 번 더. 你都输给我了还吹什么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추이라는 동사 뒤에 셔머를 집어넣어서 그 동작을 책망하는 그런 뜻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들 둘은 깨졌어. 자, 이번에는 못쓰게 되다, 틀어지다, 허사가 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들 둘은 어떻게 말합니까? 타말리야. 그 다음에 깨졌어. 추에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둘은 헤어졌어. 뭐 요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타말리야 추에라. 한 번 더. 타말리야 추일라. 좋습니다. 이렇게 추일러 대신 이 추이라는 단어 대신 우린 또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그렇죠. 바로 황라. 읽어보겠습니다. 타말리야 황라. 한 번 더. 타말리야 황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 둘은 깨졌어, 헤어졌어, 뭐 혹은 뭐 파혼했어, 이런 식으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갑자기 무산되었어. 역시 못쓰게 되다, 틀어지다, 허사가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합작, 合作죠. 我们公司的合作 어떻게 됐습니까? 무산되었다, 吹了. 읽어보겠습니다. 我们公司的合作吹了. 한 번 더. 我们公司的合作吹了. 좋습니다. 이때도 이 추이라는 동사 대신 黄了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们公司的合作黄了. 한 번 더. 我们公司的合作黄了. 좋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나는 바람을 맞으며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喜欢吹着风散步. 한 번 더. 我喜欢吹着风散步.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녀는 케이크에 촛불을 껐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吹灭了蛋糕上的蜡烛. 한 번 더. 他吹灭了蛋糕上的蜡烛.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취미는 트럼펫을 부는 것이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爸爸的爱好是吹小号. 한 번 더. 爸爸的爱好是吹小号.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너 허풍 떨지 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别吹牛了. 한 번 더. 你别吹牛了.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넌 나한테 줬는데 무슨 허풍을 떠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都输给我了还吹什么呀? 한 번 더. 你都输给我了还吹什么呀?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들 둘은 깨졌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们俩吹了. 한 번 더. 他们俩吹了. 좋습니다. 이때는 황을 넣어도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他们俩黄了. 한 번 더. 他们俩黄了.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갑자기 무산되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们公司的合作脆了. 한 번 더. 我们公司的合作脆了.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我们公司的合作黄了. 한 번 더. 我们公司的合作黄了.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추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거나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농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농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농에 대한 여러 가지 뜻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은 바로 뭡니까? 언어 환경에 근거하여 추정하며 원래 쓰여야 할 동사의 구체적 설명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그 동사를 대신하여 쓰는 대동사라고 했습니다. 대동사는 바로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동사를 대신하여 쓰는 동사를 대동사라고 합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명사를 우리는 대명사라고 그러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너는 어떻게 아이를 울리니? 자, 바로 뭡니까?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동작을 말할 때 쓴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문장 같은 거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반문에 쓰이는 문장입니다. 너 어떻게 애를 울릴 수가 있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문장은 간단합니다. 문장은 간단한데 어떻게 너는 네 아이를 울리니?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어떤 동작에 의해서 어떻게 됐죠? 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쿠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농쿠했는지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자, 어떻게? 怎么? 그 다음에 把孩子 읽어보겠습니다. 你怎么把孩子弄哭了? 한 번 더. 你怎么把孩子弄哭了? 좋습니다. 이럴 때 보시면요. 이 농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骂哭了 혹은 打哭了 여러 가지가 다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你怎么把孩子弄哭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요리를 몇 개 할 테니 우리 한잔 하자. 자, 만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로 쭈의 뜻도 있다는 거죠. 내가 요리를 몇 개 할 테니 자, 내가 뭘 하는 겁니까? 요리가 뭐죠? 차이 이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我做几个菜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我弄几个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우리 한잔하자 어떻게 합니까? 咱们喝点吧 읽어보겠습니다. 我弄几个菜咱们喝点吧 한 번 더. 我弄几个菜咱们喝点吧 좋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 농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쪼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이렇게 쪼를 써도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做几个菜咱们喝点吧 한 번 더. 我做几个菜咱们喝点吧 좋습니다. 이렇게 이 농 같은 경우는 쪼의 뜻도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일을 나는 잘 못하겠어. 너가 날 좀 도와줘. 역시 만들다 바로 쪼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일을 나는 잘 못하겠어. 这会儿我做不好. 너가 나를 좀 도와줘. 바로 연동문을 쓰면 되는 겁니다. 你帮我你弄吧. 그래서 你帮我弄吧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会儿我做不好你帮我弄吧. 한 번 더. 这会儿我做不好你帮我弄吧. 좋습니다. 바로 이때 이 문장 끝에는 이 농 같은 경우도 역시 쪼로 바꾸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会儿我做不好你帮我做吧. 한 번 더. 这会儿我做不好你帮我做吧. 좋습니다.
이렇게 인농 같은 경우는 쪼의 뜻도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화분을 하나 가져왔어. 자, 이번 같은 경우는요. 방법, 어떤 방법, 수단을 생각해서 어떤 것을 얻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나는 너를 위해서 화분 하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져왔다. 我给你弄来了一盆花. 문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我给你弄来了一盆花. 한 번 더. 我给你弄来了一盆花. 좋습니다. 보시면요. 이때 인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져온 겁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사갖고 왔거나 아니면 친구에게 얻어왔거나 어떤 방법을 써서 화분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저 농 뒤에는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합니까? 我给你买来了一盆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혹은 빌려왔거나 여러 가지 단어를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바로 이때 이 농은 어떤 방법을 생각해서 바로 떠다오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일 저녁 축구표 한 장을 구했어. 구하기 힘든 이 축구표를, 그것도 내일 저녁에 있는 그 축구표를 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했거나 저렇게 했거나 바로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서 얻어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실까요? 나는 구했어. 어떻게 합니까? 弄到了, 买到了, 借到了. 별의별 방법을 다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뭡니까? 足球票, 어떤 표? 一张足球票, 어떤 표? 明天晚上的足球票. 읽어보겠습니다. 我弄到了一张明天晚上的足球票. 한 번 더. 我弄到了一张明天晚上的足球票.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농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서 바로 얻는 것을 나타낼 때 인농을 쓸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너는 어떻게 아이를 울리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怎么把孩子弄哭了? 한 번 더. 你怎么把孩子弄哭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요리를 몇 개 할 테니 우리 한잔 하자.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弄几个菜咱们喝点吧. 한 번 더. 我弄几个菜咱们喝点吧. 좋습니다. 주어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我做几个菜咱们喝点吧. 한 번 더. 我做几个菜咱们喝点吧.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일을 나는 잘 못하겠어. 너가 날 좀 도와서 해줘.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活儿我做不好你帮我弄吧. 한 번 더. 这活儿我做不好你帮我弄吧. 좋습니다. 주어로 바꾸겠습니다. 这活儿我做不好你帮我做吧. 한 번 더. 这活儿我做不好你帮我做吧.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화분을 하나 가져왔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给你弄来了一盆花. 한 번 더. 我给你弄来了一盆花.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내일 저녁 축구표 한 장을 구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弄到了一张明天晚上的足球票. 한 번 더. 我弄到了一张明天晚上的足球票.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 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농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선생님 저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거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이거 저렇게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오늘은 이 농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언어 환경에서 그냥 농을 썼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는데 앞뒤 언어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말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써야 할 동사의 구체적 설명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그 동사를 대신하여 쓰는 대동사입니다. 대동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대명사 아시죠? 바로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명사를 우린 대명사라 그럽니다. 말 그대로 동사를 대신해서 쓰는 동사를 우리는 대동사라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회사의 업무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했니? 자,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농은 바로 뭐라 했습니까? 대동사라고 했습니다. 바로 동사를 대신해서 쓰는 동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해하다 뭐가 있습니까? 려제가 있겠죠. 이 려제를 대신해서 이 농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너는 네 이해했니? 이해 바로 려제란 동작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칭추했니? 이렇게 말을 하면 가장 좋겠죠, 여러분들. 그냥 려제런마 이러면은 이해했니? 이해를 했는데 그 이해한 결과가 어떤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중국어 같은 경우는 50%가 다 보호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으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해했니? 농칭추라. 이해했니? 물음형이니까 농칭추런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에 대해서요? 회사의 업무, 对公司的业务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你对公司的业务完全弄清楚了吗? 한 번 더. 你对公司的业务完全弄清楚了吗? 좋습니다. 이렇게 이 농 같은 경우는 려제를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려제를 그냥 써도 될까요? 되죠,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你对公司的业务完全了解清楚了吗? 한 번 더. 你对公司的业务完全了解清楚了吗? 이런 식으로 이 농 같은 경우는 이 려제라는 동사를 대신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농칭추러마에서 이 농칭추와 려제 칭추는 비슷한 뜻일까요? 비슷한 뜻이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문장에서 려제를 대신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동사를 넣었을 때는 농 대신 다른 동사를 넣어서 대충 비슷하게 뜻을 만들면 그 농은 농칭추와 려제 칭추는 좀 달라지겠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법을 반드시 명확하게 배워야 해. 자, 이번에는 공부하다, 이해하다, 연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学习, 理解, 研究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법을 반드시 명확하게 배워야 해. 이 문법 뭐죠? 그렇죠. 바로 这个语法. 그 다음에 명확하게 배워야 해. 배워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배워서 그 결과가 칭추해야 된다. 그래서 농칭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个语法一定要弄清楚. 한 번 더. 这个语法一定要弄清楚.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농 같은 경우는 바로 무슨 뜻이죠? 우리말로 제가 배워야 해. 명확하게 배워야 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 같은 경우는 농 대신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이렇게 学习를 써도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这个语法一定要学习清楚. 한 번 더. 这个语法一定要学习清楚. 그럼 이 学习 대신 연주를 넣으면 안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들. 연주를 넣어도 되고 리지에를 넣어도 됩니다. 리지에는 좀 안 맞겠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뭘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学习할 때 C 빼고 学清楚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농 같은 경우는 그런 뜻을 대신한다는 거지 그 뜻이라고는 명확하게 또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앞뒤 문맥.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바탕을 둬서 번역을 적절히 하시면 가장 무난하십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를 나는 완전하게 이해했어. 역시 공부하다, 이해하다, 연구하다입니다. 이번에는 이해했어 이러니까 리제를 쓰면 되겠죠. 자, 이 문제를 这个问题 나는 我 어떻게 했죠? 농을 해서 그 농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완전해졌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토우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토우 무슨 뜻이죠? 뭐 스며들다, 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다. 그게 형용사일 때는 뭐 완전하다, 뭐 명백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장은 상태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这个问题我弄得很透. 한 번 더. 这个问题我弄得很透. 좋습니다. 제가 방금 이 문장은 상태보를 썼습니다. 상태보가 아니고 결과보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농토라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상태보 바로 동사가 원인 상태보는 바로 뭡니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미 발생한 동작을 평가해주고 있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농토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농 같은 경우는 리제를 써도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个问题我理解得很透. 한 번 더. 这个问题我理解得很透.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상태보 자리에다가 토라는 형용사를 써봤습니다. 이때 이 토 같은 경우는 뭐 스며들다라는 뜻보다는 스며들다도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스며든 거 그런 뜻도 있겠죠. 완벽하게 스며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명확해졌다. 완전해졌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다. 너는 이런 현상을 이해해야 해. 자, 역시 공부하다, 이해하다, 연구하다입니다. 자, 너는 이런 현상을 이해해야 해. 그러면 리즈에 써도 될까요? 이번에는 리즈에보다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역시 연주에서 똥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연주 똥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주 대신 뭘 쓸까요? 농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농똥 이해가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你要把这种现象弄懂. 한 번 더. 你要把这种现象弄懂. 좋습니다. 이렇게 너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해가지고 똥 바로 이해해야 된다. 이런 식의 농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똥 이해하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연구를 한다거나 혹은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똥할 수 있겠죠. 그래서 学习똥 아니면은 研究똥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研究 넣어보겠습니다. 你要把这种现象研究懂. 한 번 더. 你要把这种现象研究懂.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주를 대신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내 전화기를 망가뜨렸어. 자, 이번에는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동작을 말할 때도 이 농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망가졌는데 어떻게 망가진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바로 농坏了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망가진지 모르지만 결과는 坏했다. 읽어보겠습니다. 他把我的手机弄坏了. 한 번 더. 他把我的手机弄坏了. 그렇습니다. 바로 그가 내 전화기를弄坏了. 언제 이렇게 쓰죠? 어떻게 걔가 망가뜨린지 모르지만은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뭐 摔坏了. 떨어뜨려서 망가뜨렸다거나 아니면 뭡니까? 펑. 맞죠? 부딪혀서 碰坏了. 망가뜨렸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망가뜨린지 모르겠지만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他把我的手机弄坏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 컴퓨터는 동생이 망가뜨렸어. 역시 분명하게 어떻게 해서 망가진지 모르지만은 그 어떤 동작에 의해서 망가졌다. 바로 결과는 망가졌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농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농해서 어떻게 됐죠? 화이 됐겠죠. 자, 내 컴퓨터는 자, 우리는 방금 빠자문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빼자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컴퓨터 我的电脑 동생에 의해서 어떻게 됐죠? 弄坏了가 됐습니다. 그래서 빼이를 써도 되고 랑을 써도 됩니다. 혹은 教를 써도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我的电脑让弟弟给弄坏了. 한 번 더. 我的电脑让弟弟给弄坏了. 좋습니다. 가끔 가다가 보시면은요, 저 문장에 보시면 게이가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기 게이가 왜 나옵니까? 뭐, 농해서 화해 해가지고, 그걸 뭐 줬다? 뭐에게? 아닙니다. 저것은 바로 뭐냐면요, 저렇게 빼자문이 나왔을 때 바로 수러 앞에, 바로 동사 앞에서 그 동작을 강조해줄 때 쓰는 겁니다.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我的电脑让弟弟弄坏了 이렇게 하셔도 문제가 없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회사의 업무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했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对公司的业务完全弄清楚了吗? 한 번 더. 你对公司的业务完全弄清楚了吗? 좋습니다. 이번에는 농 대신 了解를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你对公司的业务完全了解清楚了吗? 한 번 더. 你对公司的业务完全了解清楚了吗?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문법을 반드시 명확하게 배워야 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个语法一定要弄清楚. 한 번 더. 这个语法一定要弄清楚. 좋습니다. 이번에도 농 대신 学习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这个语法一定要学习清楚. 한 번 더. 这个语法一定要学习清楚.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나는 완전하게 이해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个问题我弄得很透. 한 번 더. 这个问题我弄得很透. 좋습니다. 리제를 써도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个问题我理解得很透. 한 번 더. 这个问题我理解得很透.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이런 현상을 이해해야 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要把这种现象弄懂. 한 번 더. 你要把这种现象弄懂.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研究를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你要把这种现象研究懂. 한 번 더. 你要把这种现象研究懂.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내 전화기를 망가뜨렸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把我的手机弄坏了. 한 번 더. 他把我的手机弄坏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 컴퓨터는 동생이 망가뜨렸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的电脑让弟弟给弄坏了. 한 번 더. 我的电脑让弟弟给弄坏了.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카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지하다, 기대다, 닿다, 접근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오늘은 기대어 있다, 기대다,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 나한테 기대지 마. 바로 뭡니까? 기대어 있다,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람이나 사물이 사람이나 사물에 기대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뭐에 의지하다, 뭐뭐에 기대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대다, 의지하다와 지금 보이는 이 기대어 있다, 기대다는 바로 뭡니까? 지금 이 문장의 기대다는 바로 어떤 사물이나 물건에 사람이 이렇게 기대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너 나한테 기대지 마. 너, 니, 그 다음 뭐죠? 기대다, 카오. 근데 기대지 마, 비에 카오. 이러면 되겠죠. 누구한테요? 나한테. 그래서 카오 在我身上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你别靠在我身上 한 번 더. 你别靠在我身上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는 别靠 기대지 마라. 어디에요? 기대는 동작을 통해서 내 몸에 있지 마라.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在我身上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이 카오에 대한 결과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你别靠在我身上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소파에 기대어 잠들었다. 역시 기대어 있다, 기대답니다. 그는 소파에 기댔어요. 그 다음에 뭘 하는 겁니까? 잠이 들은 거죠. 바로 뭡니까? 기본적인 연동문 형태입니다. 소파에 기댄 상태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뭘 쓰면 되겠죠? 카오즈. 바로 동태조사 러저 꾸어 중에서 이 저의 위치, 연동문에서 이 저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첫 번째 동사 뒤에 온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는 소파에 기대어 잠들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他靠着沙发睡着了. 한 번 더. 他靠着沙发睡着了.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소파에 기대 있는 상태로 어떻게 됐습니까? 睡着了. 바로 잠들어 버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연동문의 가장 기본 형태죠.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좀 기대게 어깨 좀 빌려줘. 역시 기대다, 기대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좀 기대게 어깨 좀 빌려줘. 자, 어깨를 나한테 빌려줘야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기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깨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肩膀, 肩膀. 그렇죠. 肩膀을 나에게 빌려주다. 그래서 肩膀借我 하면 그 다음 나는 뭐를 하는 겁니까? 我靠. 맞죠? 我靠. 바로 나는 기댄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肩膀借我靠一下. 한 번 더. 肩膀借我靠一下. 아니, 저게 말이 되느냐? 저거 겸허문이냐? 아닙니다. 저것은 기본적인 연동문 형태입니다. 보시면요. 肩膀借我靠一下. 我를 두 번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 형태의 문장 바로 연동문의 형태지만은 딱 보시기에는 겸허문이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형태의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肩膀借我靠一下.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 사람 믿을만하니? 이번에는 이 카오가 믿다,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같은 이런 형태의 문장들을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사람, 他这个人 믿을만하니? 뭐뭐 할만하다. 자,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우리 배웠습니다. 바로 뭡니까? 가능보 형태를 쓰시면 되겠죠. 가능보는 일반적으로 부정 형태를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 형태 같은 경우는 대답이나 물음형에서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을만하니? 他这个人靠得住吗? 읽어보겠습니다. 他这个人靠得住吗? 한 번 더. 他这个人靠得住吗? 좋습니다. 이 사람은 靠得住吗? 바로 靠 믿어서
주, 살 수 있니, 그러니까 믿을만하니, 요런 식 형태. 바로 외우십시오, 이거는요. 좋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他这个人靠得住吗?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어. 자, 역시 믿다,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믿을 수 없어. 믿을만한이라고 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靠得住 이런 식 썼습니다. 그러면 더 대신 뭘 쓰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뿌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靠不住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他靠不住 하면 더 他靠不住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믿을만하지 않아, 믿을 수 없어. 이런 형태, 바로 가능보의 불가능 형태를 쓰시면 가장 좋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안심해, 이 사람은 믿을만해. 역시 믿다, 신뢰하다. 바로 안심해 어떻게 말합니까? 放心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 这个人 혹은 这人 다 됩니다. 여러분들 믿을만해, 可靠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放心这人可靠 하면 더 放心这人可靠 좋습니다. 이 这人 같은 경우는요, 这个人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동사 카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너 나한테 기대지 마. 그렇죠. 읽어보시나? 你别靠在我身上 하면 더 你别靠在我身上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소파에 기대어 잠들었다. 그렇죠. 읽어보십니다. 他靠着沙发睡着了 하면 더 他靠着沙发睡着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좀 기대게 어깨 좀 빌려줘. 그렇죠. 읽어보십니다. 肩膀借我靠一下 하면 더 肩膀借我靠一下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 사람 믿을만 하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这个人靠得住吗? 하면 더 他这个人靠得住吗?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靠不住 하면 더 他靠不住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안심해, 이 사람은 믿을만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放心这人可靠 하면 더 放心这人可靠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카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리아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리아오라는 동사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학생들은 이 리아오를 명사로서 재료, 원료 정도로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리아오 같은 경우는 동사로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동사일 때는 바로 예상하다, 예측하다, 짐작하다, 추측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명사일 때는 또 쓸모없는 것, 변변치 않은 놈,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 원료로도 쓸 수가 있겠죠. 예, 오늘은 이렇게 이 세 가지 뜻으로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나는 오늘 비가 올 것을 예상 못했어. 자, 예상하다, 예측하다, 짐작하다, 추측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我 예상하다, 料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상을 못했어.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가능보의 불가능, 바로 부정 형태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뭐라 했습니까? 料到라 했습니다. 그러면 가능보를 쓰시면요, 가능보의 부정을 쓰시면 料不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我料不到 뭘 못했죠? 今天下雨. 읽어보겠습니다.
我料不到今天下雨. 한 번 더. 我料不到今天下雨.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料같은 경우는 예상하다, 추측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가 올 것을 예상했겠어? 자, 바로 뭡니까? 예상하다, 예측하다라는 뜻입니다. 문장 보시면요. 내가 어떻게 예상했겠어? 어떤 느낌이죠? 그렇죠. 바로 반문하는 형태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상했겠어? 그가 오늘 올 것을 문장 딱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我怎么料到 이렇게 하셔야 되고 我哪料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我哪知道我怎么知道 이런 식이 다 뭡니까? 바로 반문의 형태의 문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哪料到他今天会来 한 번 더. 我哪料到他今天会来 이때 보시면 저 날 대신 怎么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我怎么料到他今天会来 한 번 더. 我怎么料到他今天会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문 대명사를 넣어서 우리는 뭘 만들 수 있습니까? 반문의 형태의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미 그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했어. 예상하다, 짐작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미 料到 했다. 뭘 料到 했습니까? 它不是好东西. 예. 동시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쓰면 어떤 뜻입니까? 바로 나쁜 의미, 바로 그 사람을 깔아내리고 뭉개버리는 그런 나쁜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我 이미 早就 요 형태 괜찮죠? 我早就料到它不是好东西. 읽어보겠습니다. 我早就料到它不是好东西. 한 번 더. 我早就料到它不是好东西.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이렇게 똥시라는 표현을 쓰면은 바로 뭡니까? 나쁜 의미, 바로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이렇게 좀 비하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아이들에게는 또 이런 식으로 小东西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아이가 이렇게 좀 귀엽다는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小东西太可爱 이런 식의 표현도 쓸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我早就料到它不是好东西.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넌 사업할 제목이 아니다. 자, 이번에는 일려가 명사로 쓰이는 겁니다. 명사로 쓰일 때 바로 사람을 지칭할 때는 그 사람이 쓸모없는 것 혹은 변변치 않은 놈이라고 할 때도 역시 일려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너는 네 아니야. 뭐죠? 不是 제목 料 你不是料 어떤料죠? 做生意的料 읽어보겠습니다. 你不是做生意的料 한 번 더. 你不是做生意的料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料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쓸모없는 것 혹은 변변치 않은 놈이라고 할 때도 일料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나는 노래할 제목이 아니야. 자, 바로 뭡니까? 역시 쓸모없는 것, 변변치 않은 놈이라는 이 명사의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나는 我 아니다. 不是 그 다음에 料겠죠. 我不是料 어떤 料? 唱歌的料 읽어보겠습니다. 我不是唱歌的料 한 번 더. 我不是唱歌的料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돼지가 배고플 것이니 얼른 가서 사료를 배합해라. 자, 재료, 원료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돼지가 배가 고플 거야. 어떻게 합니까? 猪饿了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얼른 가서 赶快去 그 다음에 사료를 배합하다. 이때 사료는 바로 뭡니까? 料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배합하다 拌料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猪饿了赶快去拌料吧 한 번 더. 猪饿了赶快去拌料吧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料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 원료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오늘 비가 올 것을 예상 못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料不到今天下雨. 한 번 더. 我料不到今天下雨.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거 올 것을 예상했겠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哪料到他今天会来. 한 번 더. 我哪料到他今天会来. 좋습니다. 이때 이 날 같은 경우는 점으로 바꿔도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怎么料到他今天会来. 한 번 더. 我怎么料到他今天会来.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그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早就料到他不是好东西. 한 번 더. 我早就料到他不是好东西.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넌 사업할 제목이 아니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不是做生意的料. 한 번 더. 你不是做生意的料.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노래할 제목이 아니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不是唱歌的料. 한 번 더. 我不是唱歌的料.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돼지가 배고플 것이니 얼른 가서 사료를 배합해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猪饿了赶快去拌料吧. 한 번 더. 猪饿了赶快去拌料吧.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동사 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거나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再见.